심각하게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 세력이 하나라도 제대로 꽂아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뭐냐? 김건희 나갈 사람, 저기 철이 나갈 사람, 이것은 2016년 1월 24일 통화입니다. 국장실장, 난 솔직히 좀 객관적으로 그랬거든. 그 네트워크 형성을 하면서 우리는 재단에 있는 돈이 빨리 우리한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들고 그래서 검사를 지금 간부배 팀에 있는 부장검사 바로 밑에 자리가 하나에 사람을 꽂고 이 지시를 하는 거야. 무조건 스포츠계를 이번 정부 끝나게 한번 대대적인 수사를 다 해라. 글쎄요. 대한민국 검사들이 얘들의 기획대로 움직였을까요? 시정 명령 좀 내려서 좋게 하고 문체부에서도 시정 명령을 한 판을 다 깨끗하게 세탁을 하는 거지. 700억을 꼭 빼먹고 내년에 내가 판짠 걸로 수사 한번 해서 마무리하면은 미르 스포츠 700억 꼭값 빼먹듯이 빼먹자. 우리는 권력이 있어. 알겠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야 되는 거야. 우리는 권력이 있고 그 권력을 이용하자. 대대적인 스포츠를 하나 흔들어서 CFP 비리들을 한번 솎아내면서 특별 나쁜 업체들은 구속시켜 버리고 이건 단체들 시정 명령, 문체부 담당자 앞으로 지원 사업에 더 적극을 이용해라. 수사 종결. 네, 지금 류상영 씨와 바로 더블유K의 과장이었죠. 류상영 씨와 김수현 전 대표, 노무현 한 당사자죠. 전 대표. 이렇게 두 사람이 통화한 내용인데 내용이요. 우리는 권력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선 어제 정규제 TV에 나온 게 여기까지 박근혜 대통령의 대리인단 측에서는 이것을 갖다가 헌재 재판정에서 좀 듣자, 심판정에서 듣자. 냈는데 거기서 그거 하지 마십시다. 안 받아줬죠. 29개의 녹취록으로 다 가름되는 것이니까 하지 마십시다 하니까 아마 정규제 TV를 통해서 이제 그걸 일정 몇 개를 했는데 우선 여기서 꼭 한번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지금 이 이야기를 갖다 쭉 이른바 이 고영태와 그 동문들, 그들이 이야기한 걸 들으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힌데 마치 예전에 그 영화 보면은 그 박신양 그다음에 이제 백윤식 씨 나온 범죄의 재구성을 보는 듯해요. 그러나 그것과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의 탄핵 심리는 별개의 문제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 내용은 뭐냐면 정규제 TV에 나오는 김수현, 유상영, 그다음에 박헌영 과장 등등등등 이야기는 뭐냐면 이겁니다. 어쨌든 지금 최순실이 굉장히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신임받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리고 최순실을 통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이번 기회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서 그다음에 한 700억 넘는 돈을 곶감 빼먹듯 빼먹고 그다음에 임기 말 거기 보면 지는 태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지는 태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때 가서 빵 한번 터뜨리면서 거기에 보면 검찰의 반부패부 부장검사를 갖다가 하고 그다음에 당시 여당 내 비박계들하고 손을 잡아서 한번 탁 털고 나면은 그야말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의해서 한번 조사한 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럼 다음 정권에서 우리 흔한 얘기로 자자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그 그림은 그럴 때가 돼요. 근데 문제는 저것이 물론 시행이 안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정규재 씨가 얘기하는 요지는 뭐냐니까 저기 나오는 이야기하고 어쩜 지금 흘러가는 이른바 그 흐름하고 어쩜 이게 똑같을까. 다만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고 검찰의 이용, 그다음에 정치권의 이용, 언론을 갖다 활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쫙 나왔을 때부터는 정규재 주필의 이야기는 이거야말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하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헌재 재판관들이 심리하는 부분하고는 좀 별건이다 하는 얘기죠. 보면 부장검사를 통해서 수사를 하고 내려 꽂고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서 과연 저들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거는 의구심이 듭니다. 근데 굉장히 소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그 고영태 우리가 일당이라고 표현한다면 과연 반부패 검사 얘기하는데 어디서 반부패 검사 많이 듣던 얘기죠. 있긴 있죠. 그런데 저게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가 좀 의심이 좀 가고요. 우리가 이걸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은행을 어떤 범죄 집단이 은행을 털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럼 그 안에 여러 가지 주모자가 있을 거고 또 두목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졸병들이 있는데 은행을 일단 털었어요. 그래서 돈을 가서 가져오는 데를 성공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졸개들이 위에 있는 두목을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를 해서 이 일을 없애게 하면 이미 은행에서 탈취한 돈을 어디다 숨겨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시나리오가 상당히 비슷한 거로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국정농단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좀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참 이거 좀 표현이 그런데 그 아마 개라는 표현을 박근혜 대통령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
김수현이랄지 고영태 일당들도 이 일을 하면서도 네. 박근혜 대통령을 굉장히 우습게 본다고 볼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왜 뭐 범죄나 저지르고 아니면 뭐 국정농단과 관련된 일만 하는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을 아주 질이 낮은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이 사람들의 어떤 녹취록을 보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찮게 보는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요. 바로 그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최순실 씨도 필요 없고 대통령도 깎아내린다고 주장하는 내용이 실제로 나오거든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총이 원하는 사람을 우리가 넣어놓고 학교나 이거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그거는 소장이 없어져도 그건 저희 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만들자고 하는 얘기예요. 네. 제가 얘기한 게 맞다고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소장이 이미 지는 해고 박근혜는 끝났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걔한테 받을 게 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제가 볼 때는 없다는 거예요. 소장 통해서 박근혜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는 걸 해가지고 딴 쪽하고 얘기하는 게 더 크다고 보는 거예요. 네. 어제 정규재 주필은요, 저기에서 대통령을 그 아이, 발음 잘 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깎아내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내용은 나오는군요. 네. 그런데 정규재 주간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고영태가 의인이 아니라 악인입니다. 그런데 뭐가요? 상황이 달라진 게 있는가요? 전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결국은 아무리 고영태나 이 사람들이 선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벌였더라도 결국은 고영태의 게이트가 되지 않는다. 이 사건의 본질은 최순실 게이트며 그 재벌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서 K스포츠 미르재단의 수백억의 돈의 관리 운영과 모금을 최순실의 명예에서 했다는 거고,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금 특혜를 준 것 때문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금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순실과 정유라 그 딸에게 재벌 대기업이 수백억을 별도로 지급하고, 이 문제가 사건의 본질이고 국정농단의 본질인 것이지, 그 안에서 일부에 있는 사람이 고영태나 유상영이나 이런 측근들이 부분적인 범죄가 있다고 해도 이 사건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은 사람들이 알고 싶은 건 고영태 게이트가 아니라 최순실 게이트고, 최순실 게이트를 방치한 대통령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국회와 국민들이 묻고 있다는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요. 저 정규재 TV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의 그 탄핵 심판 그 대리인단 있잖아요. 변호사. 여기 완전히 전략적으로 저는 큰 오류를 범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저 파일을 가지고 막판 뒤집기에 어떤 뭐 비장의 한 수가 등장한 것처럼 막 이렇게 약간 흥분들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고영태가 의인이냐 악인이냐는요. 대통령이 그 탄핵 그 파면 당할 만한 사유가 있는가 없는가하고 별다른 연관성이 없어요. 네. 제발 그 변호인단들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있잖아요. 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냐 하면요. 기업들에게 어떤 압력을 가해서 미르재단 K스포츠단 모금하게 한 거, 그 다음에 문체부 공무원들 1급들 그냥 6명 이렇게 자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라든가, 우리가 방금 전에 다룬 것처럼 공무상 기밀, 이런 국가 기밀을 연설문 작성 등등 해갖고 최순실한테 유출한 거, 이런 것 때문에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돼가지고 그게 지금 헌법재판소에 와 있는 건데, 그거랑 고영태가 이게 의인인지 아니면 속이 시커먼 인간인지 이거하고 무슨 상관인지 네. 괜히 그러니까 헛다리 긁다가 시간만 허비하고 결국 어저께 이정미 재판관이 2월 24일을 최종 변론 기일로 하겠다고 하니까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 완전히 헌재에서의 그 탄핵 심판 전략의 완벽한 실패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네. 유상영 전 과장의 모습이요. 한 카페에 있는데 이 포착이 돼서 저희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계속할 텐데, 자, 이게 이제 유상영 전 과장의 모습이 지금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CCTV. 네. 시내 한 카페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저희가 가렸어요. 저희가 가렸습니다. 네. 네, 류상영 전 과장 네. 같은 경우에는 고영태 녹음 파일, 지금 네.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녹음 파일이든 이 컴퓨터를 검찰에 임의로 제출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그동안 헌재에도 나와라, 증인으로 나와라 하고 해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 지금 보시면 카페에 그제 오후에 모습을 드러낸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류상영 전 과장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사람들이 아직도 고영태를 의인으로 생각하냐?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타이밍이 적절했다. 이미
핵폭탄이 됐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니까. 합니다. 그러면서 예. 자, 언론 플레이도 자, 방법이 두 가지인데 최순실 측 이야기 말고 다른 쪽으로 스토리텔링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보면은 아까 제가 그랬죠. 뭐 백윤식 씨하고 예전에 그 박신양 씨 나오는 범죄 재구성 보면은 그야말로 건달들이 모여서 보면 촥 이른바 공사를 치는데 기가 막혀요. 한국은행 털잖아요. 그렇죠. 네. 공사를 치는데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 보면은 얼마 전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영태 씨는 이제 뭐 매치하고 나와서 농담이다. 또 심지어는 박헌영 과장은 아니야. 우리 영태형은 갖다 흔한 내로 똥폼 잡는 것이다. 네. 라고 얘기했습니다만은 저는 그 유상용 그다음에 김수현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기가 막히게 머리가 맞아 떨어졌던 것 같고 자 보세요. 어쨌든 아까 언론 플레이 통해서 아까 우리 김광선 변호사 그러셨죠. 검사 출신이니까 조금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니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본 반부패 부장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권력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한 가지 분명하게 했어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772 공주에 붕 떠 있습니다. 억이죠. 예. 770억이 예. 공주에 붕 떠 있고 이건 해산할 수도 없고 문체부도 그걸 갖다가 보면 인가 취소할 생각이 없다고 그래요. 지금 유지비 월급 다 나가고 다 있는 나가고 거 있는 아닙니까? 상태에서 예. 거기다 운영비가 80% 안에 쓸 수 있는 돈이 여기서 보면 이사 같은 경우 월 1,000만 원씩 600, 800씩 나가고 있고 이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저 사람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사건 지나고 나면은 네. 완벽하게 저 사람들의 것이 될 텐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상현 부장이 나와서 자 언론 플레이라고 핵폭탄 정말 절묘하죠. 보면 한번 기회가 되시면은 정규제 TV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26분짜리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현재 상황을 갖다 한번 보세요. 중요한 굉장히 내용 비슷합니다. 다 빼서 보여드렸으니까 한번 예. 일단 이 녹취 파일이 왜 없어지지 않고 제출되는 걸 우리가 봐야 돼요. 네. 이것은 고영태와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녹취 파일 지금 유상리의 한 내용 중에서 고영태를 의인으로 생각하느냐, 고영태를 깎아내리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타이밍이 적절할 때 이미 핵폭탄이 됐다. 근데 사실 이 내용 자체는 자기한테 불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런 걸 녹취 파일을 제출했을까? 네. 결과적으로 고영태를 제거하는 핵폭탄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날아가면 결국 고영태가 남는데 고영태만 제거하면 네. 본인들에게 유리한 그런 상황이 전개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 플레이 방법이 두 가지인데 최순실 측 이 얘기 말고 다른 쪽으로 스토리텔링 해야 한다 이 얘기는 네.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 날리고 나면 결과적으로 고영태가 먹으려는 걸 막으면 결국 네. 이게 우리 것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고영태 얘기 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나오는 거예요. 필요를 남겨놓은 걸로 봅니다. 네. 네, 아까 전문가분들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무능하다, 이렇게 언급한 부분, 그리고 최순실보다 못하다 이런 얘기를 한 부분은 이 전문가분들의 개인 사견임을 말씀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그 정호성 녹취 파일의 내용을 이제 짚어 나가다가 한 부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그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해명을 해 드린 겁니다.